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소프트 엑스퍼트 1798번 범준이의 제주도 여행 계획이라는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무더운 여름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어쩌고저쩌고 네, 범준이는 어쩌고저쩌고 계획을 세운다. 네, 그러면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대요. 자, 어떤 도움을 청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아래 조건들 사이에서 최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행 계획을 세워서 범준이를 도와줘야 된다. 첫날 공항에 도착한 후에, 네, 일단 첫날은 공항에서부터 시작하네요. M일 후 다시 공항으로 돌아올 때까지 얻는 만족도와 경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첫날 공항, 공항이 있고, M일 동안 이제 놀 계획인가 봐요. 마지막 날 다시 공항. 네, 이렇게 오겠죠. 방문할 수 있는 지점들이 공항과 호텔, 관광 포인트 3개의 종류가 있어요. 모두 앞에 N개의 지점이다. 자, 방문할 지점이 있는데 뭐 문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지점들을 연결하는 경로를 찾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지점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 지점이라는 것을 포인트라는 클래스로 관리를 해볼 겁니다. 지점에는 이제 어떤 속성들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공항, 호텔, 관광 포인트라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 타입과 같은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N개 존재하고, 자, 관광 포인트도 이제 하나의 지점이죠. 관광 포인트는 즐기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군요. 뭐 타임과 관련된 속성. 그리고 만족도, 네, satisfy, 네, 만족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갔던 관광 포인트는 네, 2번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비지티드 관리가 필요한가 봐요. 비지티드 관리. 그리고 각 지점들은 서로 간에 모두 연결된 길이 있으며, 다 연결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동에 소요된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여기 또 시간. 뭐 아까 이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즐기는 시간이고, 이거는 뭐 비용이 또 발생하네요. 이게 시간인데 타임이 있는데 이 타임은 이제 비용의 개념이겠죠. 이동 거리, 시간. 그리고 다른 길을 우회하여 가지 않는다. 다 직선으로 그냥 가나 봐요. 그리고 하루에 이동과 놀이, 어떤 관광 포인트 할 때 이동하는 시간과 그리고 거기서 노는 시간이 있잖아요. 두 개를 다 합쳐서 9시간이 넘으면 안 되고, 그 전에 반드시 호텔에 입실해야 된다. 하루에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은 9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9시간을 넘어가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호텔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게 뭘 의미할 거냐면 이제 가지치기가 아마 들어갈 것 같다. 그쵸? 이동하다가 시간이 9시가 넘어가면 뭐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은 같은 호텔이 중복 이용해도 되고, 그렇죠? 호텔은 중복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관광지는 한 번만 가야 된다 그랬죠? 호텔은 여러 번 가도 되고, 네, 다른 호텔로 옮겨도 상관없다. n번째 날에도 9시간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n번째 날은 어디에 도착해야 돼? 이제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 공항에 도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래 이제 제약사항들도 있네요. 제약사항까지 한번 좀 볼까요? 제약사항. 자, 제약사항은 n은 뭐 3부터 35 이하, m은 1부터 5 이하이고, 공항은 한 곳만 존재해요. 공항 한 곳만 존재하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아마 방문해야 되겠죠. 각 지점 간 이동 소요 시간은 분 단위로 이루어지며 뭐 10분에서 240이다. 그리고 노는데 걸리는 시간도 10분에서 240분이고 만족도는 1부터 10까지이다. 그리고 입력할 때는 주의할 게 뭐 테스트 케이스 t가 주어지고 n과 m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런 지점과 이동 시간 정보 주어지고 해당 경로에 반대로 갈 때도 동일한 소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뭐 무방향 그래프라는 이야기겠죠. 무향 그래프 형태다. 그리고 다음 n개의 줄에는 각 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i번째 줄의 첫 번째 문자에 i번째 지점의 종류가 나타난다. 종류는 a와 p와 h 이 세 개로 나눠진대요. 관광 포인트 경우에 놀이 시간과 만족도가 추가로 지어진다. 입력 받을 때 약간 좀 다르겠네요. 자, 출력을 할 때는 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 구해야 되냐 뭐 이런 정보와 함께 만족도와 함께 이동 경로를 공백을 이용해서 출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 경로는 각 지점의 번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럼 아까 포인트를 할 때 또 번호도 있어야 되겠네요. 번호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가 없는 경우 만족도를 0으로 출력하고 경로는 출력하지 않는다. 네, 아래는 뭐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 봐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날과 마지막 날, 그리고 중간 날 이렇게 세 개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ay 1 첫날. 저 첫날은 반드시 어디에서 출발하죠? 공항에서 반드시 출발하죠. 공항에서 어떤 지점으로 P1으로 이동할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P1에서 또 뭐 즐기겠죠. 여기서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P2로 간다고 할 때 또 이동할 거고요. 그리고 뭐 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공항에서 이동하는 시간 플러스 P1에서 노는 시간 플러스 P2로 이동하는 시간 플러스 P2에서 노는 시간 계산해 보겠죠? 이렇게 계산한 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호텔에 가야 되죠. 호텔. 여기도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이것도 이제 더해줘야 되겠고 이것까지 다 더한 시간이 어떻게 된다? 9시간이니까 54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자, 둘째 날은 어떻게 돼요? 둘째 날은 출발점이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면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떤 호텔에서 잤죠? 호텔에서 자서 P1으로 가고 P1은 이제 안 되겠죠? 같은 지점은 두 번 못 간다 그랬으니까 P3, P4 가고 또 호텔 어떤 호텔 가겠죠. 그리고 띵띵띵띵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데이 마지막 날은 출발은 역시 앞에서 봤던 잤던 어떤 호텔 그리고 여기서 이동 5 P6 이동하고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 영역. 이게 이제 약간 다른데, 이 빨간색 영역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빨간색 영역은 어때요? 관광 포인트들이 순서가 있죠. 그리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열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 순열을 순열이죠, 순열. 네, 정확하게. 그리고 이 녹색 영역은 어떨까요? 녹색 영역. 녹색 영역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뭐 몇 개가 있잖아요. 호텔이 뭐 H개라고 할 때 H개에서 중복을 해서 여러 군데 호텔은 갈 수 있다 그랬죠. 여러 호텔을 여러 번 중복해서 갈 수 있다 그랬죠. 중복해서 한 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죠. 중복.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공항에서 P1을 갔어요. 아무튼 P1을 가는 거, P1에서 이제 P2를 가는데 언제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이동이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맨 마지막은 호텔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점으로 이동할 때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지점 내가 어디론가 가서 이 간 곳에서 호텔까지는 그럼 갈 수 있니? 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지 내가 어떤 포인트까지만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포인트를 이동했을 때 이동한 포인트에서 호텔에 갈 수 있냐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게 중요하죠. 호텔에 갈 수 있나? 요거까지 생각해야 내가 P2를 갈 수 있는 거지. 호텔에 도착할 수 없다면 P2는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P2에서 이제 어떤 호텔을 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소요 시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소요 시간. 소요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P2에서 갈 수 있는 호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호텔을 고려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P2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호텔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서 호텔로 갈 때 가장 가까운 호텔이 어디냐?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호텔이 있다면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탐색을 해볼 건데 꼭 가장 가까운 호텔만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하지만 가장 가까운 호텔이 있으면 거기는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이 약간 다르죠, 그 둘이. 네, 그래서 그거 주의해 가지고 호텔을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는 출력을 모아서 하기 위한 스트링 빌더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자, 처음에 출력을 모아서 하기 위한 스트링 빌더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와 뭐 nm 뭐를 입력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지점들이 있는데 세 개의 지점이 세 개의 타입을 우리가 관리를 하죠. 공항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호텔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지점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걔네들 다 우리가 포인트라는 타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클래스. 네, 포인트 클래스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 멤버 데이터들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먼저 타입은 이게 호텔이냐 아니면은 뭐 공항이냐 아니면 관광지냐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인덱스는 우리가 이 호텔을 가지고 이 관광지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제 그 지점들의 방문 경로들을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인덱스가 되겠고, 그리고 타임은 그 관광지별로 즐기는 시간이 있다 그랬죠. 몇 시간씩 꼭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세티스는 그 관광지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near H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갈 수 있는 호텔이 있어야 우리가 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생성자가 있고 toString 메소드가 오버라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지점들을 이렇게 변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점별로 이제 우리가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있었죠. 그 비용을 정리할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값을 얻어야 될 건 두 개죠. 최대 만족도, 맥스 세티스가 있고, 최대 만족도를 얻는 경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갔는지 살펴보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탐색을 해보는 경로를 템프 패스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템프 패스를 쫙 돌다가 템프 패스에서 얻는 만족도가 최대 만족도가 되면은 그때 이 템프 패스를 맥스 세티스 패스로 등록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템프 패스의 타입으로 우리가 스택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왜 스택을 잡아놨냐면 관광지를 막 가볼 거예요. 이렇게 막 가보다가 맨 마지막에는 관광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DFS로 탐색을 하겠죠. 가다가 이 지점을 이제 빼고 새로운 지점을 넣고 싶어요. 그러려면 얘를 이제 마지막 거를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거를 빼는 동작이 가장 편리한 녀석이 스택이죠. 그래서 스택에다가 템프 패스를 관리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력을 받기 위한 버퍼드 리더가 있고, 테스트 케이스 입력 받아봤고, 반복을 돌면서 이제 정보를 쭉 가져올 겁니다. 그때 n이라는 녀석은 호텔, 공항, 관광지, 즉 포인트의 개수이고 3에서 35 이하. 그리고 m은 휴가일 며칠이나 놀 건지, 그래서 1일에서 5일 이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데, 비용 그래프를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입력을 받게 됐을 때 주의사항이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그 문제에 써져 있는 입력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n-1개의 줄에 지점 간 이동 소요 정보가 주어지는데, 자, i번째 줄에는 i번째 지점부터 i 플러스 1 빼기 i 플러스 1부터 n번 지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동일한 비용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제일 처음에 뭐 1번 라인에는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 요렇게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 2번 라인에서는 이렇게 써놨지? 자, NG
자, 그리고 이제 지점별 비용 그래프를 이제 작성을 해봐야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요거는 문제에 주어진 내용인데요. 자, 다음 n-1줄에는 지점 간의 이동 소요 시간 정보가 주어지는데 i번째 줄에는 i번째 지점부터 i 플러스 1부터 n 지점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이 주어진대요. 즉, 뭐 내가 2번 지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죠? 3번 지점 가는 비용, 4번 지점 가는 비용, 5번, 6번, 7번 가는 비용 이렇게 나올 거고 3번 지점에서 있는 정보는 어떻게 준다는 거죠? 3번 지점부터는 i 플러스 1이니까 4번, 5번, 6번, 7번 그죠? 4번 지점은 5번, 6번, 7번 5번 지점은 6번, 7번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6번 지점은 7번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는 비어 있고 뒤쪽에 있는 정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그냥 뚝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가져올 때 로 쭉 반복에 들어가면서 한 줄씩 읽어와서 자, 컬럼이 이제 로 플러스 1부터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읽어진 값을 그래프의 C 아래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누구랑 같다. 반대 방향도 동일한 값이니까 이 두 녀석이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가 잘 그려졌는지 한번 출력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다음 영역은 이제 지점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호텔과 공항 그리고 일반 관광지 세 개로 이제 구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를 쭉 읽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타입을 가져왔습니다. 타입을 가져오고 이 타입에 따라서 이제 동작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타입이 H였다 그러면 유일한 호텔이 H였다 그럼 호텔이죠. 호텔의 목록에다가 추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입만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이었다 에어포트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관광지에 대한 정보는 앞에는 뭐 소요 시간이라든가 그 즐기는 시간이라든가 만족도가 다 0으로 세팅되어 있었는데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 각각 그 즐기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에 따른 만족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들도 역시 한번 값을 가져온 다음에 출력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해볼 일은 뭐냐면 어떤 장소를 갔을 때 내가 장소를 갈 때 갈 수 있나? 갈 수 있나라는 걸 판단할 때는 단지 이 소요 시간과 거리에 대한 시간과 그리고 즐기는 시간 요 시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끝나고 또 어디 가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호텔에 꼭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소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제 그 지점에서 이 호텔까지 시간을 계산하는 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어떤 지점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호텔을 하나 찍어 놓고 그 거리가 있으면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별로 이제 일단은 민값을 최소 거리를 관리할 거니까 민값을 맥스 밸류로 초기화한 다음에 각각 지점에 대해서 이 호텔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다가 물어보면 되겠죠? 지점에서 호텔까지의 거리 그 값이 민보다 작다면 민값을 그걸로 해라. 그리고 P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호텔 정보를 그 호텔로 업데이트 해줘라. 빙글빙글 돌다 보면 그러면은 최소값이 이제 할당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팅은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만 남았죠. 그래서 맥스 세티스 일단 우리가 민 값으로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템프 패스 일단 비어 있는 스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브를 호출하면서 이제 여행이 시작될 거고요. 자, 살브가 갖는 파라미터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먼저 보고 거기에 어떤 값을 넣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메서드에서 갖는 값은 자, 며칠째 여행이냐, 데이 며칠째 여행이냐, 그리고 스타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리고 만족도는 얼마나 됐냐,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 그리고 방문 여부는 어떻게 됐냐, 그리고 인트 타입의 비짓 카운트는 얼마냐가 있어요. 데이는 당연히 이제 뭐 마지막 날까지 우리 여행해야 되니까 있을 거고, 출발점 스타트는 방금 내가 이제 어떤 경로를 갈 텐데 그 경로의 시작점이 되겠고, 이 시작점에서 다음 목적지를 찾는 게 우리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탐색을 돌다 보면 아마 만족도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도의 최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고, 그렇게 여행을 가다가 시간이 540분이었나요? 네, 그 길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내가 여행하고 있는 시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비지티드는 우리가 관광지들을 한 번만 방문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군데 갈 수 없으니까 그거 표시하려고 비지티드가 있고, 비지티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날짜가 한 100일이에요. 근데 한 이틀째 되는 지점에 모든 관광지를 다 가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가볼 수 있는 관광지가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방문한 관광지들을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있다가 이 비지티드 카운트가 전체 관광지의 개수를 넘어가면 더 이상 우리는 가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고,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쪽에서 어떻게 호출했나요? 네, 첫 번째 날이고요. 네,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만족도나 지금까지 걸린 시간은 둘 다 없고요. 그리고 불리언 배열 넣어서 이제 방문 여부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 방문한 지점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보죠. 자, 맨 처음에는 이제 탈출 조건이 있네요. 종료 조건. 자, 종료 조건은 언제 종료를 하게 되냐면 뭐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여행을 못 해요. 그리고 이미 모든 관광지를 다 방문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의 조건이 m과 같거나, 그리고 방문한 지점들이 포인트스의 사이즈, 이 포인트스는 관광지죠. 관광지의 사이즈와 같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만할 거고 리턴 하는데, 이 와중에서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만족도가 최대의 만족도보다 크다 라고 하면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맥스 세티스를 세티스로 바꿔주고, 템프 패스에다 우리가 계속 경로를 이제 저장해 놨을 텐데 이 경로를 맥스 세티스 패스에다가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중간 단계죠. 중간 단계라면 내가 다음 지점을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갈 수 있다면 가고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can go next는 다음 관광지를 갈 수 있냐예요. 다음 다음 관광지를 갈 수 있니에 대한 정보이고, 있으면은 yes면 관광하러 가는 거죠. 없으면요. no면 어디로 가요? 호텔 또는 공항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공항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은 호텔로 가는 거죠.
그런 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언한 변수가 can go next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지들을 가봅니다. 네, 포인트 수를 쭉 탐색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광지를 가져와서 자, 우리가 그 관광지를 무턱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 관광지를 거쳐서 가까운 호텔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먼저 퇴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n-1 이전까지는 호텔로 가야 되고 n-1일까지는 1일에는 공항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그 지점이 포인트스 idx가 우리가 방문하지 않은 지점이라면 자, 템프 타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지점이 자, 지점이 아직 방문하지 않은 지점이라면 not visited라면 자, 생각해 봅니다. 자, 템프 타임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로 있죠. day가 n-1이냐 마지막 날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자, 마지막 날은 우리 호텔로 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템프 타임은 타임 플러스 그래프의 스타트 그 지점 네, 지금 출발지하고 그 관광지 사이의 이동거리 그리고 그 관광지에서 노는 시간 그리고 그래프에서 네, 그 공항까지 가는 시간 그 목적지에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 자 그리고 중간 케이스라면 이제까지 걸렸던 시간에서 출발지에서 그 포인트까지의 이동거리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목적지에서 노는 시간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다음 호텔 그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까지의 거리 네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호텔에 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시간이 544시간이 넘어갔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로는 생략 그렇지 않고 갈 수 있었다 라고 하면 이제 can go next를 이제 true로 바꿔주고 갈 채비를 합니다. visited를 이제 해당 지역 방문할 거니까 그 목적지에 대한 방문을 역시 true로 처리하고 실제로 이제 이동한 시간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temp time은 타임 플러스 그래프의 스타트 인덱스부터 포인트 인덱스까지 그리고 그 포인트 지점에서의 노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템프 패스에다가 그 경로를 추가해줘서 이제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경로로 갑니다. 솔브에서 이제 데이 그대로 포인트 그대로 포인트가 이제 출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족도가 바뀌었고요. 시간은 템프 타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지티드 그대로 가는 거고 방문했던 지점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갔다면 그렇게 갔을 거고 그리고 거기 못 갔어. 못 갔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다시 거꾸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템프 패스에서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지점을 빼줄 거예요. 팝. 그리고 비지티드에서도 역시 방문 안 한 척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로컬 변수니까 그냥 기본형의 로컬 변수니까 그냥 가면 되겠고요.
자, 위에서 이제 우리가 쭉 제기를 돌면서 다음 관광지에 대해서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가줬고요. 자, 다른 제기를 타고 못 갔다면, 그래서 관광지는 갈 곳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갈 관광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호텔이나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호텔 공항으로 갈 때는 이쪽은 앞에 관광지들과 달리 중복 방문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지티드 체크 같은 거 안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주의할 게 이쪽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날 갈 일정은 끝났다는 거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날이 바뀔 거예요. 다음 날로 바뀔 거고 우리 시간은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0으로 리셋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갈 수 없었다면 두 개로 나뉘겠죠. 자, 마지막 날은 공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temp.pass에서 에어포트로 갈 겁니다. 에어포트 idx. 그리고 네, 솔브 하면서 날짜가 이제 일이 증가가 됐고요. 시간은 0으로 리셋됐습니다. 나머지 동일하고. 그리고 뭐 다음 그 제기를 위해서 팝 다시 해주고. 자, 그렇지 않았다면 네, 호텔로 이제 가줄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호텔을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호텔이 있냐?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했지만 꼭 그 호텔을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갈 수 있는 호텔들이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반복문을 쭉 돌면서 이제 호텔들을 가져와 봅니다. 호텔들을 쭉 반복 돌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만약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점에서 그 어떤 호텔에 갈 수 있는 가는 거리 네, 그 시간을 다 합쳐서 그게 540보다 안에 있다면 그때는 가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점으로 가본다. 역시 날짜는 플러스 1하고 시간은 0으로 초기화하고 그리고 그 호텔로 안 갔을 수도 있죠. 다시 거기 팝 해버려야겠죠. 팝하고 뭐 다시 가보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돌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제 아마 그 최대값이 아마 설정이 됐겠죠. 맥스 세티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맥스 세티스가 여전히 그 인티저점 민 밸류다라고 하면 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sb.append 0 해서 끝내버리고 그치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먼저 맥스 세티스를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맥스 세티스 패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면 네,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798번 범준이의 제주도 여행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